안녕하세요. 2월 2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낭트 대 마르세유 경기입니다. 낭트는 클레르몽과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수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10월 9일 렌을 상대로 0대 3대 패를 기록한 이후에는 리그에서 멀티 실점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팔로이스 메를린이 동반 이탈했음에도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고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의 빌드업과 템포를 끊어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파울을 23회나 범하면서 철저한 수비 지향적인 전술로 나섰습니다. 마르세유를 상대로도 빌드업을 억제하기 위해 파울 작전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마르세유가 빌드업도 빌드업이지만 세트피스에서도 10골을 넣는 등 데드볼 상황에서도 강해 효과가 특출나게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서 실점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 공격적인 성과가 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템포를 죽이는 것이 공격에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4개의 슈팅이 모두 박스 바깥에서 나오는 등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마르세유가 수비 라인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타입이라면 어느 정도 박스 안 진입이 수월할지 모르나 마르세유가 수비적인 리스크가 아주 큰 팀은 아닙니다. 마르세유는 모나코와 1대 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랑스를 추격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고 견고했던 수비도 상대에게 빅찬스를 3번이나 내주는 등 썩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등 경기를 장악하는 능력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방에서는 산체스 이외에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을 뿐입니다. 그래도 파에 등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세트피스와 역습 등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다양하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낭트의 파울 작전으로 인해 경기 템포가 상당히 루즈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선수랬듯이 세트피스에서 마르세유가 약한 편도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3개의 빅찬스를 상대가 모두 놓쳐주었기에 겨우 무승부라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역습과 속공에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300이 전진을 최대한 지향하는 편이라 중원 자원들이 벌어진 공간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공간을 내주는 단점까지는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낭트가 최대한 경기 템포를 죽이면서 실점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매치에서는 역습이나 속공 대응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낭트가 마르세유의 빌드업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경기와 비슷하게 파울 작전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템포를 일부러라도 죽이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르세유가 세트피스에서 약한 타입도 아니라 마르세유가 다득점은 몰라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득점 자체는 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랭스 대 로리앙 경기입니다. 랭스는 발로건의 극적인 골로 1대 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상대팀에서 퇴장자가 나오기는 했으나 M&M이 동시에 선발로 출격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한 골로 실점을 잘 틀어막았고 퇴장자가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경기 기세를 잡는 등 경기력이 더 좋았다고 볼 여지가 더 있었습니다. 랭스의 특성은 수비가 상당히 단단하다는 점이지만 의외로 홈에서는 라인을 높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라인을 높이는 것이 소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빌드업을 압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찬스를 많이 잡는 유형은 아닙니다. 게다가 득점의 대부분은 발로건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득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로리앙이 상위권 팀이지만 수비 능력이 썩 좋은 유형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도
랭스도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볼점이나 공격적인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역시 수비력이 제 몫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를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빌드업을 방해하는 유형이며 상당히 거칠게 나서는 유형이라 카드를 상당히 많이 수집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현재 리그에서 11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효과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상대 측면 크로스에 대비하기 위한 공중볼 경합 능력이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이 단점이기는 하나 로리앙과 성공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로리앙은 원정 약세인 팀이기는 하지만 렌을 잡아내면서 서서히 제 페이스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은 기복이 상당히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시즌 초에 돌풍을 일으키던 때보다는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리앙의 장점은 득점력이며 역습을 주로 하는 팀이지만 롱볼로 다이렉트하게 문전으로 붙이는 것은 지향하고 있어 생각보다 빌드업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랭스가 전방부터 상당히 압박을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해 측면으로 공이 자주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룰루가 크로스로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듯한데 문제는 로리앙의 공중볼 경합 능력은 리그에서 4번째로 낮을 정도로 크게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앙이 막히면 득점력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역습으로 나서기 위해 최대한 라인을 물리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점유율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어야 한다는 한계가 뚜렷하며 때문에 득점력에 비해 실점이 상당히 잦은 편이고 안정적인 중앙 전력과 공격성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다소 약했습니다. 랭스의 경우 발로건에게 득점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홈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대를 압박하려 들기 때문에 수비적인 위기가 닥쳐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발로건에게 의존하는 공격은 아쉽기는 하지만 로리앙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자신들의 라인을 누르는 경우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랭스가 홈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고 로리앙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한정시키면 공중볼에 약한 로리앙의 약점을 공략해 볼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